And I think 4 or 5 times in the last 4 or 5 years, before I even traded, but I had studied this, I'd watched previous videos, that although traders talking about it, it had this pattern where it would spike, like morning spike, have a strength of 30 minutes, all green candles, like perfectly, almost looks like manipulated, right? Just 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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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een. And then once that buying stopped, it then would start selling, and it was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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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it literally, and it would give back the entire spike's gains, and it would go, so 30 minutes of strength, and then almost a full hour of just all red candles. There was not a single green candle, and that it would say it was up 30% in the first 30 minutes, and all of a sudden it was then down like 40% in the next hour. Once it turned again and the selling finally stopped and there was a first green candle, it did the same thing, where then it had another 30 minutes of green, green, green. It bounced, call it 30-40% off its lows. And that had happened on that particular ticker, on that same pattern, like 4 times in the last 4 years. 이 남자는 딥바잉과 숏플레이 매매로 유명한 카일 윌리엄스. 카일은 장시작 후 가격이 급락하면 반등을 노리고 급등을 하면 공매도를 통한 매매를 진행하는데, 이 방법을 통해 1년 만에 6,000달러를 200만 달러로 불리고 지금은 700만 달러가 넘는 자산가가 되었다. 오늘 영상에선 카일이 변동성이 높은 시장에서 사용하는 스파이크 게인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매매에 적용하는지까지 하나하나 살펴보겠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바로 영상 시작해보겠다. 거래량이란 일정 시간 동안 특정 자산이 얼마나 많이 사고 팔렸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다. 거래량은 자산이 매수, 매도된 총수량으로, 예를 들어 오늘 비트코인이 100만 개 거래되었다면 거래량은 역시 100만 개다. 투자자들은 해당 자산에 대한 관심과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거래량을 참고한다. 만약 가격은 상승하는데 반대로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다면 이는 단기적인 속임수로 개인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한 일종의 세력질이 여기에 속한다. 하지만 가격이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같이 상승하게 되면 매수세가 진짜일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고 매매에 들어가기도 한다. 또한 거래량은 횡보장에서 박스권 형성 후 돌파를 할 때 해당 신호의 신뢰를 확인할 수도 있는데, 박스권 돌파와 동시에 거래량이 급증한다면 강한 추세의 시작 신호로 파악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거래량을 통한 매매는 돌파 확인, 다이버전스 포착, 바닥 천장 시그널, 이렇게 3개로 구분된다. 먼저 돌파 확인은 가격이 저항선을 넘을 때 거래량도 같이 증가를 하면 진짜 돌파로 간주하고 매수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주가는 상승 중인데 반대로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면 이렇게 지표의 신호와 주가가 반대로 가는 것을 다이버전스라 말하는데,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면 추세 반전 가능성이 있어 이 신호를 이용해 매매에 활용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거래량의 제일 핵심인 바닥 천장 시그널이다. 우선 바닥 시그널은 주가가 계속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하락이 멈추거나 반등이 나오는 현상인데, 이 구간에선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물량을 던지는 이른바 패닉셀이 나오는 구간이다. 그리고 이때 기관과 세력들은 저가에서 매집을 시작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의 투매와 세력의 매수가 만나는 이 지점을 바닥이라 칭하고, 이후에 횡보 또는 양봉이 출현하며 가격을 위로 말아올리는 현상이 나타난다. 반대로 천장 시그널은 주가가 급등하다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큰 양봉 혹은 윗꼬리가 긴 음봉이 나오면서 하락으로 반전되는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 투자자들이 뉴스나 매체를 통해 해당 자산의 이슈를 체크하고 추격 매수가 들어오는 와중에 세력이나 초기 매수자들이 차익 실현을 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보통 고점권에서 이례적인 거래량이 폭발하고 큰 윗꼬리를 단 음봉 캔들이 출현하며 추세가 전환되는데, 이를 거래량 피크, 반락형 패턴이라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거래량은 세력 매집으로 인한 거래량 조작이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거래량만으로 바닥과 천장을 확인하면 안 되고 꼭 캔들의 형태와 추세를 파악하면서 RSI나 OBV 같은 보조 지표를 함께 사용해야 한다. 오늘은 그 중에서 카일 윌리엄스가 매매할 때 중점적으로 보는 하이 볼륨 노드에 대해 알아보겠다. 먼저 차트에 하이 볼륨 노드 지표를 추가해줘야 하는데, 지표의 코드 소스는 이번에도 역시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려놓을 테니
편하게 복사해서 사용하면 된다. 지표를 적용하는 방법은 차트 하단 파인 에디터를 누르고 새로 만들기 인디케이터를 누른 다음에 화면에 나와 있는 모든 스크립트를 지우고 복사한 코드 소스를 붙여넣기 한다. 그리고 차트에 넣기를 눌러주면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다. 하이 볼륨 노드는 가장 많은 거래량이 쌓인 구간으로 이 구간은 매물대가 많이 몰려 있어 동시에 지지저항선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투자를 할 때 기준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먼저 차트의 구성 요소를 알아보겠다. 차트는 총 4구간의 볼륨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 편의상 큰 구역부터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으로 부르겠다. 1구간은 300개의 캔들을 포함한 길이값을 나타내고 있고 2구간은 1구간의 절반인 150캔들, 3구간은 2구간의 절반인 75캔들, 그리고 4구간은 3구간의 절반인 37캔들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구간의 시작점 상단에 나와 있는 파란색 박스는 해당 구간에서 일어난 총 거래량을 나타낸다.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1구간에 나타난 20K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래량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20K는 여기 구간 전체에 해당하는 거래량으로 만약 2구간에 해당하는 거래량을 알고 싶다면 1구간 20K 빼기 2구간 5.8K를 하면 구할 수 있다. 하지만 매매를 하면서 2구간만 계산할 일은 없기 때문에 모르고 넘어가도 괜찮다. 그리고 레이어 하단을 보면 아웃풋이라고 적힌 박스들이 있는데 이 구간은 각 구간 동안 강세 거래량과 약세 거래량의 차이를 수치화한 것이다. 이는 방향성의 압력을 나타내고 양수의 아웃풋은 매수가 우세한 상황이고 음수의 아웃풋은 매도가 우세한 상황이라 각 구간마다 가격의 방향성을 체크할 수 있다. 세 번째, 구간 좌측에 나와 있는 그래프는 우리에게 익숙한 거래량 그래프다. 해당 가격대에서 얼마나 많은 거래가 일어났는지 시각적으로 바로 볼 수 있는 그래프고 각 구간을 관통하는 하나의 선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선은 각 구간에서 최대 거래량을 기록한 가격이고 이 선이 이 지표의 핵심인 하이볼륨 노드라고 한다. 하이볼륨 노드의 핵심은 종종 가격 반응과 일치하며 이 선이 중첩될수록 지지저항선으로서의 신뢰도는 증가하게 되니 이 부분은 꼭 기억하도록 하자. 자, 그럼 이제부터 하이볼륨 노드를 통한 3개의 매매법을 알아보겠다. 첫 번째는 하이볼륨 노드 지지저항 매매법이다. 하이볼륨 노드는 가장 많은 거래량이 쌓여있는 가격대라 심리적 지지저항선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강조했다. 그렇다면 하이볼륨 노드 HVN과 거래량을 통한 매매도 가능하다는 건데 롱 포지션의 전제 조건은 다음과 같다. 내 구간의 HVN이 같은 선상에 놓여 있거나 모든 HVN이 4구간 안에 위치할 경우에만 신호를 확인한다. 지금 4구간 HVN이 저항선으로 위치하다가 아래쪽에 매물대가 쌓이면서 HVN의 선이 캔들 하단으로 밀려 내려갔다. 이때 캔들이 HVN을 지지하고 매수세가 강해진 것을 확인한 다음에 캔들 종가에서 진입하겠다. 이때 손절은 4구간 하단으로 잡고 손익비는 1대2로 잡는다. 이제 같이 지켜보겠다. 채널이 확장되며 세 곳의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목표가에 도달했다. 이처럼 4구간에 나타난 HVN 신호는 가장 최근만의 캔들을 반영하고 있어 위치가 변하기 때문에 이를 잘 캐치한다면 좋은 타점에 진입할 수가 있다. 만약 여기서 확률을 더 높이고 싶다면 확실한 추세를 확인하기 위해 하단에 있는 아웃풋들이 모두 양수를 띠고 있는지 체크한 다음에 진입을 하면 된다. 이번엔 다른 상황을 알아보겠다. 지금 4구간의 아웃풋이 모두 음수를 띠고 있고 HVN 역시 일치하고 있다. 이 경우 숏 포지션을 준비하고 4구간의 캔들이 HVN을 이탈하는 걸 기다리면 되겠다. 방금 마지막 아웃풋이 다시 음수로 바뀌며 캔들이 HVN의 하단을 이탈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캔들 종가에서 진입을 해보겠다. 손절가는 4구간의 상단인 이곳으로 설정하고 손익비는 2대1로 설정해보자. 이번엔 아까보다 더 확실한 방향성을 보여주며
목표가에 도달했다. 확실히 4구간의 아웃풋이 일치하는 걸 확인한 다음에 진입을 하면 성공률이 올라간다는 걸 확인했으니 매매할 때 꼭 참고하길 바라겠다. 두 번째로 알아볼 방법은 볼륨 갭 돌파 전략이다. 볼륨이 적은 구간은 매물대가 적어 가격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틈새로 볼륨 프로필에서 매물대가 얇은 구간이 보이면 해당 구간을 돌파할 때 빠른 가격 이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캐치해서 추격하는 방법으로 들어가는 매매 전략이다. 이 방법은 스캘핑에 적합한 방법으로 진입 조건은 다음과 같다. 먼저 10분봉 이내인 타임프레임에서 7캔들 이상의 급등 혹은 급락이 발생하면 준비에 들어간다. 그리고 이때 매물대가 쌓이지 않은 라인들을 체크해 캔들이 두 번째 구간을 역추세로 돌파하게 될 경우에 진입을 하면 된다. 방금 장대 음봉이 발생하며 체크한 두 곳의 빈 공간을 한 번에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해당 종가에서 숏 포지션으로 진입을 하도록 하겠다. 이때 손절 라인은 4구간의 HVN선으로 잡아주고 이번에도 역시 손익비는 1대2로 잡아주겠다. 장대 음봉이 내리꽂히면서 목표가에 도달했다. 두 번째 매매 전략은 스캘핑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추세를 읽는 능력이 중요해 이 지표 하나만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면 매매 피로도가 꽤나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HVN선을 결합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훨씬 확률이 높은데 그게 오늘 소개할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이다. 마지막 매매 방법이자 오늘 지표의 핵심 매매 전략은 멀티 프로필 수렴이다. 이 방법은 두 번째로 알아본 볼륨 갭 돌파 전략의 단점을 하이 볼륨 노드 지지 저항으로 보완한 방법으로 첫 번째 방법에서 확인했듯이 여러 레이어의 HVN이 같은 가격대에 몰리는 경우 강한 지지 저항 구간인 걸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해당 구간을 돌파하는 신호가 나왔을 때 볼륨이 적은 구간을 통과하면 강한 추세의 전환을 확인하고 매매에 들어가는 전략이다. 이는 1시간봉 이상의 타임프레임에서 적중률이 올라가며 횡보 이후 전환되는 추세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먼저 1구간, 2구간에 있는 HVN을 중기 프레임, 3구간, 4구간에 있는 HVN을 단기 프레임으로 잡고 각 프레임이 발생한 후 볼륨 갭을 확인했을 때 매수에 진입한다. 차트를 보게 되면 중기 프레임과 단기 프레임이 모두 형성되었고 두 프레임 모두 4구간 안에 위치하고 있는 걸 확인했다. 그리고 각 구간 안에 쌓여있는 매물대 역시 해당 구간이 일치하고 있는 걸 확인하면서 신뢰도가 높은 타점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방금 강한 장대 음봉이 발생하면서 볼륨 갭이 생겼다. 지금부터 이 구간을 기준으로 매매를 진행하면 된다. 지금 위쪽으로 거래량이 쌓이고 있으나 아직 추세가 4구간이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고 확신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켜보도록 하겠다. 방금 마지막 4구간의 아웃풋이 양수로 바뀌면서 단기 추세 역시 전환됐다. 그럼 이걸 확인한 캔들 종가에서 롱 포지션으로 진입하면 되겠다. 이때 손절가는 발생한 볼륨 갭의 상단으로 설정하고 손익비는 1대2로 세팅하면 된다. 하지만 캔들이 다시 하락해 아까 설정한 HVN과 볼륨 갭 상단 사이를 횡보할 경우 중간에 손절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 유의해서 관찰하도록 하자. 변동성이 갑자기 커졌지만 아까 설정한 HVN과 볼륨 갭 상단 사이를 터치하지 않고 있으니 아직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중간에 차익 실현이 나타나면서 매수세가 잠시 약해지는 눌림목이 발생했다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자리라는 거다. 방금 4구간의 볼륨 갭이 3곳 발생했다가 2곳을 뚫는 하락 신호가 떴다. 이 경우 추세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매매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다. 여기까지의 손익비는 1대 1.6으로 이 매매법에서 체크해야 할 포인트는 1, 2구간과 3, 4구간의 HVN 라인, 4구간 안에서 움직이는 HVN 라인들을 이용해 중기적인 목표를 잡고 들어가되 단기 타임프레임에서 추세의 전환이 나타나면 곧바로
익절을 해야 하는 방법이다. 해당 매매법은 손익비를 1대2로 잡았을 때 도달할 확률이 40% 정도로 나왔지만 단 한 번의 손절도 나지 않아 실패하지 않는 매매법으로 유명하다. 이렇듯 이 방법은 들어가는 타이밍을 안전하게 잡고 매도할 타점을 잡는 과정에서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전업 투자자들이 많이 애용하는 방법이다. 오늘은 이렇게 카일 윌리엄스가 매매하는 방식을 간접적으로 따라해 볼 수 있는 지표를 알아봤다. 이 지표는 거래량이 많이 쌓여 있는 HVN을 활용해 기준점을 잡을 수 있었고 롱 포지션보다 숏 포지션에서 좀 더 확률이 높았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파악 능력이 좋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지표지만 매매 시간이 적거나 아직 시장 추세를 파악하는 능력이 아쉽다면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면 좋겠다. 감사하다.